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한반도의 정세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굴하지 않고 핵무력을 완성하겠다,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도 상당히 뭐 미치광이, 예. 뭐 나발, 뭐 늙은이. 사실은 이제 뭐 클라우제비츠라는 유명한 그 군사 이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민들은 그런 감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자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김정은이 한 발언은 진짜 굉장히 그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사실 더 걱정됩니다. 이제 사상 최고의 이제 대응을 하겠다, 예. 강경 대응을 하겠다. 또 이제 뭐 미국은 수사로 얘기하는 거 같지만 자기는 수사가 아니다. 미국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상당히 특히 이제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라를 대표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말은 하기는 쉽지만 이제 주워 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점점 더 격앙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대북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안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굉장히 근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중국은행한테 북한하고 거래할래 아니면 미국하고 거래할래 예. 이걸 이제 뭐 강요한 입장이고 또 이제 전 세계 다른 뭐 기업이나 개인한테도 앞으로 북한하고 거래한다면 미국하고 거래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을 옥죄어서 핵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예.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군사적 대응책도 강력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중간에 어떤 돌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이 이제 치킨 게임에서 서로 양보 없이 달려가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대회 준비 바쁘다는 이유로 또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유엔 개혁안에 반대를 하면서 유엔 총회 대신 군사훈련을 참관하느라 뉴욕에 오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미온적인 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지만 한반도에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의 이제 어느 한 그룹과 예. 그다음 저쪽에는 북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한 그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한테도 바람직할지 안 할지 양측면이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의 선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와는 그와는 상관이 없이 양 그룹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유엔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엔 스스로의 권능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국제연맹의 핵심적인 약점이 뭐였느냐 하면 잘못하는 회원국을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가담 안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회원국을 제재 못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유엔을 만들면서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가장 강력하게 넣은 게 7장에 있는 41조, 42조인데요. 예. 41조는 경제 제재고 42조는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42조에서 우리 한국 전쟁에 참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42조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제연맹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러가 점점 빠지는 거죠. 자기가 거부권 행사할 때는 와서 거부권 행사하고 협조할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문 대통령께서 유엔에 나가서 연설도 하시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유엔이 우리가 옛날에 기대했던
또 이제 옛날에 기능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각자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익을 따져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내용 자체는 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평화를 많이 강조하시고 또 다자 해결도 강조하시고 또 이제 뭐 이 압력, 그 북한에 대한 압력도 강조하시고 또 이제 평창 올림픽의 의미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좋은 내용이 현 상황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청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북한이 지금 수소 폭탄을 개발하고 지금 미사일로 쏘고 그다음에 미북 간에 이렇게 이제 지금 정면 충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은 당사자 중에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거든요. 그런 내용의 수위가 이런 위기가 없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민족인 것도 있지만 미국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전쟁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미군만 있고 또 미군들은 다 미군 가족도 철수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바로 직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위협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것만을 인정을 해서 그 국가 정책을 해나갈 수 없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한테 이제 모든 그 피해가 이제 우리한테 가해지니까 그러한 고민이 저는 좀 묻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다자주의 대화라는 좀 새로운 어떤 외교의 틀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왜 새로운 외교는 아니고 우리 이제 뭐 동북아시아 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저 한미와 북한의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여러 이제 그 주체들이 가입하면은 이제 협조도 얻어내고 이제 타결이 되지 않게 이런 건 많았죠. 사실 육자회담이 그런 다자주의죠. 육자회담의 틀을 좀 넘어서는 걸 제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자주의라는 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이 회의 같은 거 대부분 합니다만 사람이 많다는 거는 잘 되면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 잘 되는데 잘못되면은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 어떤 그 학자들 간에 이런 다자 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정착되거나 성과를 낸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는 상당히 좀 성격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이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이 이제 국제학자들, 관계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뭐 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라 그러는데요. 현실주의는 군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는 정글이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 또는 뭐 자유주의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합의를 중시하면서 이건 정원이다. 갖고 나갈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그런 그 자유주의, 이상주의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를 가장 그래도 굉장히 그 높은 그 수준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서 군사력 중요시하면서 경제 제재는 오히려 그보다 낮은 이건 약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의 저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어쨌든 쭉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문 대통령이 계속 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 대통령 연설 때 실무진 2~3명만 자리를 좀 지켰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 핵 보유국 간의 수준 높은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정을 받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해야 되는 거지 한국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은 일방이 도발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는 양쪽이 다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안하지만 성사되지도 않는 그런 참 그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2번째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공조 의지는 재확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뼈가 있는 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성향 또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예. 장관과 참모진들의 성향을 상당히 그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은 이제 자신들보다는 굉장히 유화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고 실제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도 보시면 이제 제가 들리는 얘기는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뭐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난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교감하고 이제 그 오찬장에서도 자기 옆자리에 앉도록 뭐 이렇게 부탁했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하고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국제 정치학자가 그랬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한미 동맹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제 쭉 사례를 갖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태평양 서부를 지키는 역할을 일본이 많이 담당해주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한국의 가치는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재 이 트럼프의 대통령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뒤에 바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 대북 제재 어떤 기본적인 공조라든지 그런 합의를 잘 이뤄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많이 파악을 했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여서 그런 합의될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이제 논의해서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제재 자체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북한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미사일, 핵 그 능력을 강화하는 걸 좀 지체시켜야 됩니다. 예. 예, 미군이 어제 아무 예고 없이 미국 본토에서 우리 서해안에 이제 포병 부대죠. 긴급 파견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긴급 투입되는 훈련이 참 흔치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진행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과거 전쟁과 달리 현대전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뭐 북한이 어떻게 이제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습 공격을 해올 것이고 그때는 빨리 이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이미 다 합의를 했지만 그 해당 그 포병 부대 부대원한테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예.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명령을 줘서 이제 예. 한국에 와서 임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속한 그런 이 핵심 전력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그걸 한번 예. 테스트해봤다. 예를 들어서 6.25 때 보시면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군이 투입을 결정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산 지역에서야 겨우 전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준비가 잘 안 돼서 북한의 이제 이 전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교훈도 이제 반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필요하다면 빨리 와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아마 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